민수는 회사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기 직전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무심하게 다시 열리며 안쪽에 서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온몸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5해 전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죠. 박태석, 이민수, 맞지? 태석의 목소리는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마치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대 초반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밤을 새우던 벌, 샤워실에서 쏟아지던 차가운 물세례, 그리고 끝없는 조롱과 괴롭힘의 기억들. JK그룹에 왔구나. 몇 층? 12층입니다. 민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태석이 자신을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경멸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12층이야. 마케팅 혁신팀. 너는? 같은 팀이네요. 엘리베이터 안은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놀람, 불편함, 그리고 살짝 드러난 당혹감. 하지만 곧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래? 우리 팀이 신입을 뽑았나 보네. 난 팀장이야. 아직 적응 중이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약간 숙이며 예의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하필 이곳에서 하필 이 사람을 1년간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위태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석이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천천히 팀으로 향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군요. 저 사람이 새로 온 대리래. 민수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마케팅 혁신팀 소속이 된 것이었죠.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실 쪽에서 나온 태석이 팀원들을 향해 손뼉을 쳤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죠. 오늘부터 새로운 식구가 합류했습니다. 이민수 대리. 앞으로 우리 팀에서 글로벌 마케팅 분석을 맡게 될 겁니다. 다들 잘 도와주세요. 태석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차분한 걸음걸이와 깊은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성 한지훈 부장이었습니다. 아, 민수 씨 와줘서 고마워요. 입사 1년 만에 우리 팀으로 발탁된 거 알고 있나요? 기대가 큽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탁이라니요. 자신은 그저 일상적인 부서 배치를 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한지훈 부장의 말에 민수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태석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한지훈 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뒤통수에는 태석의 시선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고통스러운 날들이 다시금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도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민수의 첫날은 예상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태석은 의외로 민수에게 바로 위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했죠. 마치 민수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군대에서도 그랬으니까요. 항상 태석의 괴롭힘은 며칠간의 평화 후에 찾아왔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열린 프로젝트 회의에서 한지훈 부장이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었을 때였죠. 다들 생각해온 아이디어 있나요? 특히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에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죠. 일본과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친환경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 제품군이 이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태이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한지훈 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괜찮은 접근법인데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민수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회의실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3달 동안 틈틈이 모아둔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지역별 환경의식 상승률, 친환경 제품 구매 패턴, 그리고 경쟁사 대비 우리 제품의 강점까지. 인상적이네요, 민수 씨. 한지훈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구체화해서 다음 주까지 기획안으로 만들어 볼래요? 태석이 갑자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장님, 그 프로젝트는 제가 맡기로 했었는데요. 신입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책임 아닐까요? 한지훈 부장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태석 씨, 민수 씨는 이미 1년 차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준 자료를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함께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민수 씨의 아이디어에 태석 씨의 경험을 더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군요.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태석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엽게 놀고 있네. 벌써 잊었나? 내가 누군지? 민수는 차분하게 태석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민수라면 벌써 떨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대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제 일을 할 뿐이에요. 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심해. 민수야, 네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홀로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태석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힐지, 또다시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이 반복될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훈 부장이었죠. 퇴근했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30분 후 민수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한지훈 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훈은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태석과 같이 있었지? 민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어. 태석이 어떤 사람인지도, 네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이해해. 하지만 내가 너를 발탁한 건 내 능력 때문이야. 자료 분석력이나 마케팅 감각이 뛰어나더군. 앞으로 많은 기회를 줄 생각이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석이 괴롭히면 어떡하죠? 한지훈이 커피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극복해야 할 시험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나머지는 내 몫이지.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 나는 실력을 보는 사람이야. 정치질이나 뒷담화가 아니라. 민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동시에 태석과의 대결이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정면으로 맞서 이겨내는 길밖에는.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책상 위에는 태석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회의실 B 프로젝트 논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칠 곳 없을 텐데. 민수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싸울 것입니다. 회의실 B는 회사에서 가장 작은 회의실 중 하나였습니다. 민수가 들어섰을 때 태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늦었네. 태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시였습니다. 정시에 왔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석은 피식 웃더니 옆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정대리.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될 거야. 정대리는 미소 짓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는데 민수는 그가 태석의 측근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지. 내가 제안한 친환경 마케팅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지? 태석이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선 일본과 동남아에서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기술적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결합한 메시지가, 동남아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태석이 갑자기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그런 기본적인 접근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각 국가별 소비자 심리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전략입니다. 특히 태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민수의 말을 다시 한번 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는 정대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생겼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민수 씨는 기본 계획안을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자세한 건 정대리가 설명해 줄 거야. 태석은 서류 가방을 들고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대리와 민수만 남겨진 공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석 팀장님이 원하시는 건 정대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기존 마케팅 전략의 연장선에서 약간의 변화만 주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혁신적인 제안은 위험하다고 보시거든요. 민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차별화된 전략을 원하셨는데요. 정대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이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태석 팀장님의 기존 방향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요. 그날 저녁 민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태석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억압하고 기존 틀에 가두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분석과 비전을 담은 완전한 기획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1시 민수는 마침내 2개의 파일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는 태석이 원하는 방식대로 보수적이고 안전한 전략을 담은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진짜 생각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담은 보고서였죠. 민수는 2 파일을 모두 저장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진짜 기획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것이 실패로 이어질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생각을 지켜낸 것에 만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한 민수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지훈 부장이 태석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잘 왔어요. 한지훈이 민수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기획안 준비되었나요? 혹시 미리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임원진 미팅이 잡혔거든요.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임원진 미팅이라니 아직 초안 단계인데. 네, 준비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보여주세요. 민수가 자신의 혁신적 기획안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민수 씨. 어제 정대리에게 설명한 방향과 다른 걸 준비한 건 아니겠죠? 태석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석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민수에게 기존 전략의 연장선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시했는데 혹시 다른 걸 준비했을까 염려됩니다. 한지훈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 준비했나요?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일까? 함정일까? 태석의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지만 한지훈 부장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전략을 담았습니다. 혁신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요. 한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바로 그런 접근이 필요했어요. 자, 회의실로 갑시다. 함께 검토해 볼게요. 태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죠. 민수는 태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민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승리라고 말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첫 전투에서는 밀리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지훈 부장은 민수의 기획안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석은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한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 성향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인상적이군요. 태석 씨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요. 한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접근이 없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임원진 미팅에서 이 안을 발표해 봅시다. 민수 씨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좋겠네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장님, 발표는 제가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경험도 있고. 한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기획안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발표해야 합니다. 민수 씨, 3시간 후에 준비되어 있어요? 민수는 잠시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석은 민수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지? 한지훈 부장에게 뭐라고 했어? 민수는 태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발표해서 보자고. 임원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그게 내 실력인 거겠지. 어차피 이런 큰 프로젝트는 내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텐데. 민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결심이 서고 있었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3시간 뒤 민수는 12명의 임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지훈 부장과 태석도 함께였죠. 태석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마도 민수가 긴장으로 말을 더듬거나 실수할 것이라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이 그를 단련시켰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공이 생겼던 것이죠. JK그룹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자료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특히 그가 준비한 경쟁사 분석 데이터와 수치화된 전략의 효율성 예측은 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발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태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기존 예산보다 30% 이상 증액이 필요한데 그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명백한 방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하지만 제가 예측한 ROI 분석에 따르면 6개월 내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기존 전략 대비 40%의 수익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근거는 발표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민수는 태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임원들 중 한 명이 일어나 민수에게 질문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이 전략을 누가 주도적으로 개발했나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느껴졌죠. 그때 한지훈 부장이 나섰습니다. 민수 씨가 초안을 개발했고 태석 팀장과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최종 방향성은 민수 씨의 제안이 채택되었죠. 임원들 사이에서 또다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수는 한지훈 부장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테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한지훈 부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잠깐 시간 있나요? 한지훈은 민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임원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부서의 운명이 걸린 일이에요. 최근 실적이 부진했거든요. 태석 팀장이 이끌었던 지난 2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석과의 과거도 알고 있어요. 그가 당신을 괴롭혔다는 사실을요? 민수는 한지훈 부장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한지훈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석의 군 복무 기록이에요. 예전에 인사팀에서 일할 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가 부대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입사했을 때 뭔가 눈에 익어서 찾아봤죠. 같은 부대였으니까.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부장은 계속 말을 이었죠. 태석은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다. 줄을 잘 서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승진한 케이스죠. 하지만 이제 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이 팀에 배치하신 겁니까? 저와 태석의 관계를 아시면서. 한지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당신의 분석 능력과 창의성이 우리 팀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민수의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일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죠. 한지훈 부장은 그에게 단순한 업무 기회 이상의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기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태석은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버텨보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민수는 한지훈 부장의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자신이 갑자기 이 팀에 배치되었는지, 왜 한지훈 부장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군 시절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나날들, 태석의 모진 괴롭힘과 매일 밤 삼키던 눈물 그리고 그 끝에 적어둔 자신의 다짐. 언젠가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너를 내려다볼 날이 올 것이다. 민수는 일기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태석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수에게 불가능한 업무 마감일을 요구하고 중요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의에서 민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일도 잦아졌죠. 팀원들은 이 상황을 불편해하면서도 태석의 편에 서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팀장이고 민수는 새로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오늘 회의 자료 다 준비했어? 어느 날 태석이 퇴근 직전에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완성했습니다. 잘 됐네. 그런데 임원들이 포맷을 바꿔달라고 하네. 내일 아침까지 다시 만들어 와. 민수는 태석의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임원들이 그런 요청을 했다면 공식 이메일이 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해. 난 먼저 퇴근할게. 사무실에 홀로 남은 민수는 책상에 앉아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석의 괴롭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한 결코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군대에서처럼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었죠. 이젠 달라져야 해.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단순히 태석이 요구한 회의 자료 포맷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분석과 전략을 추가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고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완벽한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태석은 의외라는 듯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민수가 제 시간에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자료 가져왔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임원들은 민수의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추가된 분석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죠. 태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요청한 내용이 아닌데. 태석이 작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임원분들이 더 깊은 인사이트를 원하실 것 같아서요. 회의가 끝난 후 한지훈 부장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주 훌륭했어. 계속 이렇게 가자고. 민수는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의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모습과 뛰어난 업무 성과는 팀원들의 시선을 서서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태석의 비아냥에 모두가 웃었지만 이제는 민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번 신제품 런칭 전략에 대해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회의 중에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불쾌한 기색으로 일그러졌지만 민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접근하되 특히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경쟁사 대비 우리 제품의 강점이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은 민수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모두의 관심은 민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한지훈 부장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네, 지난 석 달간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우리 제품군에 대한 20대의 관심도가 3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친환경 요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았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고 민수의 제안이 핵심 전략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석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잘했네. 하지만 너무 자만하진 마. 아직 넌 이곳의 룰을 잘 모르는 신참이야. 모든 성공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기억해. 위협이었지만 민수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사무실을 나서다 한지훈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 차 한잔할 시간 있나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한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당신의 성과가 눈에 띄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태석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기회가 하나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 뉴욕 본사에서 글로벌 마케팅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원래는 태석이 가야 하는데 내가 당신을 대신 보낼 생각이에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태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한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뉴욕 본사의 글로벌 마케팅 팀장 제프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에요. 그를 설득할 수 있다면 당신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수는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태석과의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지훈 부장이 팀 미팅에서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뉴욕 본사 컨퍼런스에 우리 팀에서는 민수 씨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우리 팀의 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석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부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석은 한지훈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도 그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민수로 바꾸신 겁니까? 원래 제가 가기로 했잖습니까?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근 실적을 봤을 때 민수의 접근법이 본사 방향성과 더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봐야 하고요. 태석이 사무실을 나올 때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축하해. 민수 잘 해봐.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건 시작에 불과해. 민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민수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하고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출발 3일 전 민수의 컴퓨터에 저장해둔 발표 자료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백업 파일까지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즉시 IT팀에 문의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태석이 옆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항상 여러 군데 백업해 두는 게 좋아. 민수는 태석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은 발표 자료를 다시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해.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방해에 굴복할 수는 없어. 그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더 완벽한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마침내 출발 당일 아침 민수는 새로운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한지훈 부장이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전 버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압박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니. 민수는 피곤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태석과의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전면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도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길 것이다.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뉴욕 맨해튼의 JK그룹 본사는 웅장했습니다. 6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로비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비즈니스맨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민수는 조용히 모든 세션에 참석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특히 글로벌 마케팅 팀장인 제프리 윌슨의 기조연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과 현지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죠. 아시아 시장은 단일 시장이 아닙니다.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소비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수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발표와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자신도 저 무대에 올라 발표를 해야 했기에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민수는 용기를 내 제프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프리님, 서울지사에서 온 이민수입니다. 제프리가 미소 지으며 민수와 악수했습니다. 아, 민수. 한지훈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내일 발표가 기대됩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한지훈 부장이 이미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니. 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프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롭군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시아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시장들이죠.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민수는 자신의 분석과 관점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제프리는 민수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때론 질문을 던지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의 접근법이 신선하군요. 내일 발표가 더욱 기대됩니다. 민수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프리와의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좋게 진행되었고 내일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발표 당일 민수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번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사의 이민수 씨가 아시아 시장을 위한 맞춤형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민수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2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수입니다. 민수의 발표는 예상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데이터 분석과 혁신적인 접근법은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특히 제프리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각 국가별 소비자 행동 패턴의 차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맞춤형 콘텐츠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민수가 설명한 새로운 시스템은 각 국가의 소비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화된 마케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식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접근법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프리가 직접 다가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어요. 민수, 당신의 아이디어가 우리 글로벌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간 있으신가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한지훈 부장에게 발표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민수 씨, 제프리가 당신에게 큰 인상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우리 팀에게도 당신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세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제프리의 사무실에서 그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프리는 민수의 아이디어를 전체 회사 차원에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심지어 민수에게 뉴욕 본사에서 일할 기회도 제안했습니다. 물론 지금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인재가 글로벌 팀에 필요합니다. 민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분명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제프리는 전체 세션에서 민수의 맞춤형 콘텐츠 시스템을 언급하며 이를 다음 분기부터 시범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민수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지사의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글로벌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민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본사에서 일할 기회까지 제안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태석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석은 분명 민수의 성공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방법으로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아니야. 이제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서울에 도착한 민수를 한지훈 부장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제프리가 당신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팀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민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한지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 발표할게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자면 당신이 앞으로 우리 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심지어 몇몇 다른 부서의 임원들도 참석했고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가 들어서자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태석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훈 부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팀의 중요한 변화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수 씨가 뉴욕 본사 컨퍼런스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맞춤형 콘텐츠 시스템이 글로벌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제프리 윌슨 글로벌 마케팅 총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태석만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민수 씨가 제안한 시스템을 우리 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둘째,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팀 구조를 재편합니다. 한지훈이 잠시 말을 멈추고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석 팀장은 기존 국내 마케팅 파트로 이동하고 글로벌 프로젝트 총괄에는 이민수 씨가 부팀장으로 승진하여 맡게 됩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민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팀장이라니, 그것도 태석의 자리를 대신해서.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1년차 사원을 부팀장으로 승진시킨다고요? 저는 5년 동안 이 팀을 이끌어왔는데. 한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석 씨, 이건 회사의 결정입니다. 최근 우리 팀의 실적이 부진했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국내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실적을 회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경험도 부족하고 자질도 없습니다. 이게 다 어떤 음모라도. 태석 씨, 한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제프리와 임원진이 함께 내린 결정입니다. 태석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전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지훈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놀랐죠? 사실 이 결정은 당신이 뉴욕에 있는 동안 이미 내려졌어요. 제프리가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임원진도 동의했습니다. 태석의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석 씨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공식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로 당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과제는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새로운 자리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팀원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민수의 실력과 공정한 리더십을 보며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최대한 민수를 피하고 다녔고 가끔 멀리서 증오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태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민수에게도 작은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석 씨. 태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민수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수는 태석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태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앉았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요? 맞춤형 콘텐츠 시스템의 국내 버전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태석 씨의 국내 마케팅 경험이 필요해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태석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농담이겠죠? 내가 왜 당신과 일해야 하죠?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태석 씨의 국내 시장 이해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태석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 이게 다 복수겠지? 군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똑같이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성장하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예상과 달랐던 것이죠. 당신은 저를 괴롭혔고 비웃었고 제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기획서를 태석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둘 다에게 중요합니다. 태석 씨에게는 실적을 회복할 기회가 될 테고 저에게는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가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획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더니 다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 속에 미약한 존중의 기색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태석이 사무실을 나간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이 민수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태석은 돌아서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 민수는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회사와 팀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묵혀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부팀장님. 민수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군대에서의 트라우마, 태석과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선 자신,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민수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홀로 민수를 키우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고생했던 어머니. 민수는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저를 깔보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그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는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